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배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교육 방송이죠. 자, 오늘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그래도 녹화 방송 만들어 드렸죠. 자, 그래서 1월 달도 이제 한 일주일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한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뭐 특별한 흐름이 좀 보여졌던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2026년에 저희 표어는 잘 올라갈 거다. 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한 7,600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분산 투자, 뭐 지난 3년 동안 2023년, 4년, 5년 기술주 위주로 빅텍 위주로 잘 올랐는데, 뭐 제약주 중에서도 뭐 다이어트 약들 잘 올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흐름이 계속 될 거냐, 자, 아니면은 그 외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 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고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이제 가짜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주 이런 것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뭐 소형주들도 같이 올라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원래 빅텍이나 3년 동안 잘했던 종목들도 잘 올라가겠지만은 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좀 기대도 있는데요. 뭐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서 러셀 2000이 7.54%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S&P 500이 마이너스였어요. 자, 떨어졌는데 그래도 1% 정도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나스닥도 좀 흔들렸죠. 1%밖에 못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7.54%나 올랐고요. 다우도 2.15% 올랐지만 은행주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배당주들이 SCHC죠. 6.23%나 올랐습니다. 배당은 3% 주니까 거의 9% 이상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들하고 중소형주들이 올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주들은 작년에 거의 안 올랐습니다. 뭐 1%도 안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자,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냐. 자, 일단 러셀 2000이 과열기간을 들어가니까 어제 좀 빠졌죠. 자, 배당주들은 계속해서 좀 더 올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쉬어가는 것들은 쉬어가고 지금까지 못 올랐던 나스닥하고 S&P 500이 이제 올라가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잘 분산해서 들고 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 좋지 않습니다. 계속 좋죠. 최고점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죠. 6,915입니다. 6,97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최고점 근처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려서 그렇지 미국 주식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 증시가 더 좋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데 국제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실망스러워서 그렇지 미국 주식 잘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동일 가중으로 보면 더 극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3.7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든 타겟이든 일로 놓고 보면은 8,051, 그래서 벌써 3.71%나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진 않죠. 그래서 올해의 표가 분산인데 분산만 잘 해놓으셨어도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마을분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5% 이상이 37%나 되시고요. 뭐 분산을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3에서 5%도 18%, 0에서 3%,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86%가 수익을 잘 내고 계시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번 주 보시면 이제 아마존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구글도 조금씩 자 올라오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런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가치주들이 자 월마, 코스코는 14%나 올랐습니다. 자, 월마 뭐 P&G 실적 발표 나고 또 올랐고요. 자, 홈디포라든지 그래서 작년에 좀 힘을 못 쓰던 거의 마이너스였죠. 홈디포, P&G, 코스코. 자,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줍줍을한 그런 상황이고, 산업재들도 올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제약주 중에서는 이제 존슨앤존슨 먹고 뭐 굉장히 좋았고, 자, 기름값 좀 올라오면서 에너지 주식들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는
자, 메모리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자 이제 어제 인텔이 실적 발표 나고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AMD도 예, 잘 올랐고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장비라든지 컴퓨터 하드웨어 자, 이런 쪽에 자, 올해 들어서 잘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데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예, 이런 소비재라든지 산업재는 계속 잘 하고 뭐 에너지주들도 뭐 계속 잘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요쪽 왼쪽에 요 분야에서 누가 더 잘할 것이냐. 그래서 자, 이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는 다음 주부터 나오는 빅텍들의 실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10월부터 나온 얘기가 주식시장을 좀 많이 흔들었는데 과연 예, 빅텍들의 케이펙스 투자, 자본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합리화 될 것이냐. 이제 실적 발표로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메타도, 아마존도, 예, 구글도, 자, 이번 주에 조금씩, 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좀 반등을 한,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빅텍마저 올라주면은,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S&P 500, 나스닥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S&P 500이 좀 처져 있죠. 네, 오히려 아시아 쪽이 20% 이상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예, 30% 이상 1년 동안 예,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는 조금 쉬었던 예, 종목들이 이제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빅텍들은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못하고 1월달 들어서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1월달 들어와서 수익 실현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수익 실현한 후에 이제 들어가기가 딱 좋죠. 자 그래서 지금 또 들어오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기회를 줬죠. 네, 기회를 줬습니다. 곰들이 이번 주에도 활동을 되게 잘해서 특히 이 빅텍들이나 QQQ 쪽에 예,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가격을 제시를 해줬어요. 예, 적정 주가 밑으로, 예, 떨어진 빅텍들이 계속, 예,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곰들은, 예, 놀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자,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자,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문제가 정말 커요. 자, 그래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일으킨 게 이제 지정학적 문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면은 주식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발목을 잡죠. 자, 나무가 자랄 때 예, 먹구름이 끼는 거다. 뭐 이렇게 자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쪽을 지금 노리고 있으면서 갑자기 작년에 잊고 있던 예, 리버레이션 데이를 뭐 스카페센트가 다시 얘기하면서 예,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린란드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예, 우방국인 예, 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 넬란드, 핀란드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 자, 6월 1일부터 25%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문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세 얘기까지 끄면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는 먹구름이니까 뭐 금방 거치면 되는데 관세 얘기는 좀 큽니다. 자, 관세는 왜냐면은 예, 요거는 기업들의 실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죠. 예,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자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쪽도 이제 가만히 안 있죠. 네, 그래서 930억 달러 예, 대응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예, 스카페센트 장관도 예, 거들면서 그린란드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주식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자, 덴마크 쪽에서도 이제 다보스 포럼이 이번 주에 열렸죠, 스위스에서. 네, 그래서 다 다보스로 몰려가서 경영인이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뭐 정치인들 다 몰려가가지고 자 얘기를 했는데 덴마크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덴마크의 펜션 펀드는 자 유럽의 채권을 팔겠다, 유럽 쪽에서도 미국 채권을 팔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셀 아메리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예, 달러도 떨어지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월요일날 열렸는데 화요일날 이제 가가지고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 최고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연설하기 전까지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월가 쪽에서는 JP 모건의 미셸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월가 쪽에서 주식 시장을 떨어뜨려서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작년부터 계속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뭐 상호관세가 매겨진 이후부터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나 지정책 문제를 일으키면은 특히 관세 문제 일으키면은 월가 쪽에서는 주가를 떨어뜨리고 자 그게 한 1에서 3% 정도 돼요. 이제 요렇게 떨어뜨리면은 트럼프가 말을 바꿔서 따꼬로 좀 올리죠. 따꼬 트럼프 오리스 치킨 사우 자 무서워서 빠져나가고 자 요런 현상이 계속 번복됐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월가 쪽에서 신호를 주니까 트럼프가 결국에는 물러났습니다. 따꼬로.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무력으로 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미디어 니고시에이션 우리가 즉각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동시통역으로 같이 들었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식시장이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양전을 하긴 했는데 크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다시 떨어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철회였죠. 관세를 철회를 그 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토의 이 사령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린란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린란드 관세를 처리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V자로 반등을 했죠. 이틀 동안 자 그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잘 종결이 됐습니다. 뭐 곰들은 이 사이에 자 주식시장 공매도를 쳐가지고 떨어뜨렸겠죠. 월가 쪽에서는 쫙 떨어뜨렸습니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수익을 냈고 결국은 트럼프가 말을 하니까 다시 쇼커버를 하면서 수익을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곰들이 잘했죠. 결국 유럽도 930억 달러 유로에 해당하는 거의 뭐 100조가 넘어가죠. 자, 자 관세를 6개월 동안 일단은 정지를 하겠다.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카르테 블랑슈죠. 자 밀리터리 프레젠스 인 그린랜드. 자 지금 그린랜드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무제한의 그런 백지 수표를 달라. 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덴마크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미군 기지가 있긴 해요. 거기다 더 많은 군대를 알아서 보낼 수 있게끔. 그거를 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관세 문제는 아니죠. 기업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먹구름이 약간은 좀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 일단은 나라들한테 10억 달러씩 내서 피스 보드죠. 그래서 평화 이사회에 들어와라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까지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자 어제 나온 얘기인데 지정학적 문제는 아직 먹구름은 좀 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란드 문제가 좀 소강되니까 이번에는 이란 문제죠. 미국이 알메이다. 자, 그래서 구축함들을 이란 쪽으로 보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 어떤 일을 벌이고 요즘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체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린란드도 결국은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다 됐는데 다른 쪽은 아직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값이 5,000불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4,979불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와, 너무 많이 올라왔죠? 금을 많이 사둘 걸 그랬어요. 안전자산으로. 자,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금은 일반 광물이 아니죠. 이게 귀금속이에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사람들이 금은 한번 사면은 다시 안 팔아요. 여러분들도 금목걸이 사고 뭐 집에다가 금괴 모아놓으면은 잘 안 팔잖아요. 이게 팔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아무튼 금이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내려갑니다. 4,979. 자 지금 골드만삭스가 4,900 목표로 했었는데 넘어가고 있죠. 더 올렸습니다. 뭐 5,000불대로 더 올렸고 5,400인가요? 그 다음에
은이 100불을 넘어. 자, 은도 70불 넘어서 많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게 뭐 20불짜리가 지금 4배로 올랐습니다, 은이. 자, 은은 4차 산업혁명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은도 한 번 사면은 이게 뭐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산업재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희귀금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 은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금은이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은이 올라가는 거는, 예, 산업재를 쓰는, 예,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은, 예, 일단은 금은이 일단은 좀,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아직은 걱정은 안 하는데 기름값도 많이 올라왔어요. 65불로 거의 10% 정도는, 예, 10% 이상이죠. 뭐 50불대니까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기름값도 뭐 80불 넘어가면 걱정을 하지만은, 자, 일단 조금씩 올라오는 게 조금 불안하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현상에서 반대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미국의 패권 질서가, 자,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네, 소프트 파워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아미 주고,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야, 여기 다 적어놨죠. 자, 그래서 미국은 패권 질서가 약화되고,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뭐, 군사력은 세지만은, 네, 소프트 파워죠. 네,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힘이, 자, 많이 사라지고 있다. 지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닉슨 때, 예, 가져왔던, 예, 달러 본위제가 근본위제를 폐지했죠.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지하고 달러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달러가 약화되고 다시 금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 정하지 않았지만 근본위제로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이러면 사실은 빅테크한테 좋습니다. 예, 빅테크들은, 예, 다국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환차 손이 안 생기고 환차 이익이 생겨요. 100m로 떨어지면.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93까지 떨어졌었고요. 아니면 89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93에서 89 사이에 움직였었는데요. 지금까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달러 가치는 아닙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시켰죠.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뭐 빅텍들한테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식시장에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문제도 남아있고, 달러 가치 하락하고 금은 올라가고, 자, 이런 것들이 아직은 큰 걱정은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위프트 거래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로 돈을 송금하고 이럴 때 스위프트 체계를 쓰죠. 자, 그래서 이 체계를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 가장 여전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예, 달러입니다. 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예, 달러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달러 지위가 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로화 정도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예, 좀 많이, 예,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4.23. 자, 미국의 이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 국채도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가뜩이나 이제 부채 문제도 심각한데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4% 밑에까지 떨어졌던, 예, 채권 금리가 이렇게 4.3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예, 가격이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면 가격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단기 금리는 멈춰 있는데 2년물 밑에는, 예,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미국 국채에 대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죠. 4.25를 넘어가면서, 예,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금리가 올라가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은 어제로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그래서 큰, 예, 먹구름이 이제 조금 지나갔고요. 뭐 살짝 이 구름 사이로 실버 라이닝이라 그러죠. 예, 약간의 은빛, 햇빛이 조금씩, 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주식시장이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예, 당장은 아니지 않냐. 진짜 이란을 공격하면 모르겠지만은, 예,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화요일날 주식시장을 크게 떨어뜨렸던 게 요거죠. 자, 일본의, 예, 장기물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부양안을, 예, 내놓고 뭐 음식에 대한, 예, 세금을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의 채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40년물이
4%로 넘어가고 30년물도 4%까지 올라왔죠. 자, 그래서 10년물부터 해가지고 장기 금리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단기보다는. 그래서 일본의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특히 일본채 장기물에 대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자,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본 채권도 못 믿겠는데 미국 채권도 못 믿고 우리가 돈을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다들 걱정을 하던 그런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들도 특히 테크주들은 미래가치로 현재가치로 환산한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들도 같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일본 정부에서 재무장에 나와서 우에드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그래서 장기물을 사주면서 채권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다행히 일드 커브 컨트롤로 통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엔화 가치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채권 가치도 떨어지고 엔화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돈이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다 금으로 몰렸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이제 일본이 금리를 유지했지만은 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금 160엔까지 올라가서 가치가 떨어졌다가 155엔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150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걱정하면 되고요. 자, 아직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연준이죠. 연준이 여태까지는 일단은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당장 내릴 생각은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너무 압력을 넣으니까 작년에 75bp 3번을 내려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법무부를 이용해서 자, 소환장을 파월한테 발급을 하니까 파월이 궁지에 몰리니까 트럼프를 물려고 자, 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수를 해고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대법원에서 리사수를 해고를 안 하려고 여태까지 연준 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이제 해고하는 걸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자, 허락을 안 할 생각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제 독립성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당분간 연준 위원들이 다들 좀 화난 상태예요. 독립성이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금리 내릴 생각은 없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압력은 더 이상 안 통한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트럼프도 어차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하지.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7일까지 3.25에서 3.5로 이제 내리겠다가 한 61%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1월도 건너뛰고 3월도 건너뛰고 4월도 건너뛰고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 금리 내릴 생각은 못 하겠다. 5월 15일 연준 의장이 바뀌어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2월까지 3에서 3.25까지 두 번 내린다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50%가 좀 넘어가죠. 50 한 6%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금리를 못 내리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주식시장에 금리를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내려주면 좋겠는데 뭐 1월 3월 3월 건너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거의 다 반영됐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말까지 두 번은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년물도 당장 못 내리겠다 생각을 하니까 기준금리 반영해서 3.6으로 이제 지켜졌죠. 지금 금리 범위가 3.75에서 3.5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단기물은 일단은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못 내리는 이유가 미국의 GDP가 3분기까지 4.4%가 늘어났어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
아틀란타의 GDP 나오는 신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4%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4분기도. 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도 어제 나왔는데 너무 좋죠? 예, 3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올해까지도 좋습니다. 경기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고 그래서 금리를 당장 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근원물가도 네, 어떻게 보면은 3% 밑으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11월까지. 예, 거기에다가 이제 PC 그냥 헤드라인 물가죠. 예, 변동성이 심한 기름값하고 음식값까지 포함하면 2.8%가 올라 있고요. 아직 3%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12월에는 3% 올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어요. 지난번에 나온 CPI가 12월까지 2.7%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근원도 네, 2.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연준도 당장 금리를 내릴 생각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에다가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청구하는 사람이 또 줄고 있어요. 예, 거의 200만 명까지 되다가 지금 18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 경기도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침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비농업 부분 고용 자체가 5만 명이 여전히 늘어났죠. 예상보다는 좀 덜 늘어났지만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4.4%죠. 예, 그래서 4.6% 이렇게 되면은 예, 샵룰이 적용되면서 침체 얘기를 할 텐데, 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지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노동 비용도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어서 물가 걱정이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고요. 네. 자, 그렇고. 지금 예, 제조업 PMI가 이제 어제 또 나왔는데 제조업도 50 위에요. 자, 50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 걱정을 하겠지만은 작년 7월에 좀 걱정을 했죠. 예, 근데 어제 S&P에서 나온 요 지수가 50이 넘어서 아직도 뭐 미국 경기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ISM에서 제조업은 48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S&P는 좀 좋게 나왔어요. ISM이 더 신뢰도가 있지만은 지금 ISM 쪽에 서비스가 좋게 나오죠. 자, 그래서 미국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입니다. 자, 53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는 아직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S&P 서비스 PMI도 52가 넘어가죠. 자,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좋습니다. 자, 물가도 먼저 떨어지고 있죠. ISM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네, ISM 제조업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뭐 지금 당장, 예, 뭐 금리를 급하게 내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금리가 연준 위원들 얘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금리다. 예, 딱 좋을 만큼만 떨어뜨려 놨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일단은 지난번까지 연준에서 이제 걱정을 한 게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해서 75bp 내렸지만은 그 이후에 뭐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다들 나와가지고 이제는 딱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한 4.4% 실업률이라든지 PC 물가 2.4, 근원 물가 2.5, 뭐 요 정도, GDP는 2.3% 정도 올라가면은 자 올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한 번 내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급하게 자 연준이 움직일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연준 의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주가가 지금 최고점 근처에 S&P 500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곰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문제가 요거였죠. 트럼프가 크레딧 카드 이자 한도를 10%로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일반 미국의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이자가 떨어지면 좋다 생각을 해서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오히려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 못하게 하고 제2금융권으로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금융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금융주들이 지금 거의 과매도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실적들을 다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적정 가격 밑으로 지금 떨어지거나 적정 가격까지 지금 끌어내렸죠. 자, 안 내려올 거라고 금융주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자, 요 얘기 나오고 실적 나오고 오히려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곰들이 어디로 몰려갔나 했더니 금융주들에 대해 공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여기 대해서 비판을 또 했죠. 우리가 모든 수단을 써서 이거를 막아낼 거다. 은행도 수익이 크레딧 카드 이자를 많이 먹고 살았는데 20-30%씩 지금 10%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수익 충격이 많겠어요. 자, 월가가 흔들리면 주식시장도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어제 그래서 다우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뒤로 딱고로 물러날 줄 알았더니 금융주만 떨어져선 주식시장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금융주만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JP 모건 하고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금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미국의 인연물 채권 금리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있죠. 지금 부채가 38억 달러, 380억 달러를 넘기고 있어요. 거의 50경인가요? 아무튼 자,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문제는 당장 큰 일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도 좀 통과된 그런 상황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10년물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선거죠. 중간선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커서 올해 중간선거 11월 3일까지는 한 0.3%밖에 오르진 않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이 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열매 따는 스윙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만 잘 알고 계시면 좀 떨어졌을 때 줍줍하고 올라왔을 때 열매 따고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참 공포에 휩싸인 시장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서 방금까지 다 얘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보다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피어 앤 그리드가 52죠. 딱 이제 중간선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떨어졌다가 올라온 상황이죠. 떨어졌다가 화요일날 충격받고 올라온 상황이라 약간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슈팅스타긴 하지만은 15일, 5일에 S&P 500이 떴어요. 6,915라는 이 지수가 최고점 근처긴 해요. 6,986까지 올라갔습니다. 종가는 6,977인데 올라갈 여력이 RSI가 51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려주면은 최근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7,000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을 잘 내줘야 되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살렸습니다. 금요일까지 3일 연속 오르면서 QQQ가 올라오는 게 제일 큰데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거의 뭐 30대까지 내려갔다가 53으로 올라왔습니다. 쭉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5일 15일 위로 QQQ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려주면 올라갈 여력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역할을 누가 하죠? 빅테크. 실적 발표 잘 내주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전날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빅스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빅스가 쭉 가라앉았습니다. 모멘텀이 꺾였어요. 다행히. 자, 그래서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게 지금 당장 블랙스완이 올 만한 게 별로 없죠. 이란을 공격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자, 지금 당장 큰일은 없습니다. 당장 한 7, 8개가 한꺼번에 와야지 흔들린다고 스미트리에 적어놨죠. 스미니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저희는 이걸 제기하죠. 4차 산업혁명의 완성계. 자, 2015년부터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걱정은 일단은 케이펙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수익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적 발표 날 때마다 잘 났어요. 예,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을 볼 때죠. 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기에 자, 우주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 양자로 뭐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자, 그다음에 의학 쪽이라든지 약 쪽에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나가면서 인류는 예, 최고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특히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에서 네, 젠슨왕이 이 빅테크를 끌어올려 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수요가 너무너무 많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5레이어 AI 케이크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네, 그래서 5개 층으로 예, 케이크를 쌓을 수 있는데 에너지 중요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 중요하고 그 위에 지어진 클라우드 중요하고 여기에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예, 클라우드 위에 이제 지금 뭐가 빠졌는데,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그 위에, 인공지능 모델, LLM 모델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중요하죠. 예, 그거를 이제 구글도 하고, 뭐, 오픈 AI도 하고, 엔트로픽도 하고, 그 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앱이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로봇들이라든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케이크를 얘기하면서 관련주들을 예, 다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좀 쉬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끌어올려 줬습니다. 특히 빅텍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자 요런 데까지 이제 H200 주문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빅텍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순환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예, 일론 머스크도 일단은 예, 유럽이나 중국, 뭐 그다음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년부터 생산한다. 자, 유럽이나 중국에서 FSD 승인한다. 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예, 그다음에 우주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예, 이러면서 자, 여러모로 4차 5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 기대감을 계속 키웠던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자, 분위기가 살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의 오픈 AI도 이제 중동 쪽에서 500억 달러 투자를 더 받으면서 시총이 거의 1조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 어제죠, 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자, AMD도 이제 중국 수출 관련해서 그다음에 아마존도 다시 올라오고 클라우드 서비스죠. 메타도 인공지능 쪽이죠. 자, 인공지능 모델 자, 이런 데가 조금씩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뭐 구글은 뭐 쉬었지만은 테슬라는 그 전날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방어주인 뭐 코스코, 코카콜라, 뭐 홈디포, 그래서 배당주들은 여전히 잘하죠. 뭐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이랑 자, 에너지들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흐름이 에너지라든지 배당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빅텍 쪽이 다시 빚을 내고 있죠. 그래서 존슨앤존슨도 어떻게 보면 배당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 다음에 메타 출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애플이 인공지능에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힘들죠. 뭐 오픈 AI 쓴다 그랬다가 이제 제미나이 쓴다 그러고 자, 그거보다는 이제 테슬라 수요일날 실적 발표 출격합니다. 그 다음 주에 아마존하고 이제 구글이 2월 4일 5일날 출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주 동안 이 기업들이 수요일날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3개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만 잘 나와도 주시장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아마존, 구글까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구글은 곧 다음 주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2주 동안 일단 빅텍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들 자,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 에너지국에서 자,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골드만삭스 올해 인공지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12% 수익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뀌고 있고요. 7,600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평균 목표 주가가 한 7,60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보고 가고 있습니다. 한 7,700 정도 보고 가고 있고요. 자, 물론 더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들도 전문가들도 지금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여전히 1%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기관들 실적 발표하는 거는 다음 주에도 이제 꾸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MMF 마켓에 지금 현금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빠지면 들어옵니다. 자, 1에서 3% 정도 빠진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빠졌죠.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들어옵니다. 당연히 닦고 들어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닦고 트레이드 이번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MMF 올라가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중간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 본인이 중간선거 지면 탄핵 당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지금 7.8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 3년 전보다 지금 5배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빠지면 들어옵니다. M2 통화도 지금 저축성 통화, 미국인들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M1 통화, 시중에 풀리는 통화도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완만하긴 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회가 오면 바로바로 또 줍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주에 열심히 또 줍줍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 드렸으니까요. 자, 산책을 하시면서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주는 일단은 1월의 마지막 주인데 이제 실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한 주다. 지금까지 얘기 드렸고요. 다음 주에 거시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거가 크게 없습니다. 금리 발표가 28일 날 있는데 28일 날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죠.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연준 위원이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이후에 3월, 4월에도 금리 내릴 생각이 없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크게 의미는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실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주까지도 구글하고 아마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끝나고 이제 6일 날이 좀 크죠. 자,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이 어떻게 나냐. 이제 실적 기간이 거의 이제 요걸로 끝나고, 5일로 끝나고, 아마존까지 끝나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그 다음에 CPI, 물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중소형주들은 이때부터 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흐름이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쉬다가 빅텍 때문에, 그 다음에 요때 중소형주들이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13F 공지도 나오면 조금 뛰어 올릴 수도 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실적 기간이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부터 이제 거시경제가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PC 물가도 20일 날 나오고,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도 2월 달에 지금 20일 날 껴있기 때문에 자, 요때 변동성이 이제 조금씩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때까지도 지금 또 줍줍하신 거를 올라오면 또 열매 따놨다가 리밸런싱 하고, 자, 2월 말 3월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립니다. 산책하시면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케이.